안녕하세요. 6장 1절 사용자 정의 구조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조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인트형 변수와 사용자가 직접 만든 스트럭트 포인트형 변수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요. 점 연산자, 다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멤버를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화살표 연산자, 어로우 연산자를 이용해서 멤버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은요,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구조체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인트형 많이 들어봤죠? 차형 많이 들어봤죠? 더블형 혹은 인트형 에스트리크 형식, 이런 형식들은 이미 컴파일러가 정의해 놓은 자료들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 형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쉬운 자료를 정의할 수 있는 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직접 자료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문법이 바로 C 언어의 구조체라는 문법이 될 것이고요.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이 C 언어에서는 이와 같이 만들게 됩니다. 자,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보면요. 우선 이렇게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뒤에 구조체의 이름을 씁니다. 이게 이 구조체가 어떤 형식이냐를 설명하는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 중괄호 블럭을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꼭 찍어야 돼요. 안 쓰면 컴파일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 형식의 묶음을 여기다가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런 애들을 가리켜서 이 구조체의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딱 보니까 얘는 누구를 추상화한 2차원 평면상의 XY 평면상의 한 점, 이렇게 P1이라는 점, 혹은 또 한 점, P2라는 점, 또 한 점, P3라는 점, 한 점, 이런 P4라는 점, 이런 점은 항상 누구와 누가 같이 다니죠? X좌표, Y좌표가 같이 다니죠. P2도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항상 점 하나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자료 형식을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C 언어는 이렇게 XY 평면상의 한 점을 표현하는 자료 형식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스트럭트 포인트라는 이름의 한 점을 표현하는 자료 형식을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형은 곧 인트나 차 형식처럼 C 언어가 제공하는 기본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스트럭트 포인트는 구조체의 이름이다라는 거. C++에서는 스트럭트를 생략해서 저희가 그 자료 형식을 표현할 수 있지만 C 언어에서는 꼭 자료 형식의 이름을 스트럭트 포인트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블럭과 함께 세미콜론을 붙여서 정의를 하고요. 정의할 때 멤버를 이와 같이 인트형 X, 인트형 Y로 표기해서 구조체를 정의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 자료 형식인 인트형의 변수와 저희가 직접 만든 스트럭트 포인트 형식의 변수를 비교해 놓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료 형식의 변수 n1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10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n1은 인트 형식이니까요. 인트 형식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정수를 보관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변수의 이름이 n1입니다. 자, 사용자가 정의한 자료 형식 스트럭트 포인트 형식을 만들고 P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정의는 여기에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어떻게 정의했는가 한번 다시 볼까요? 스트럭트 포인트는 내부적으로 X라는 멤버, Y라는 멤버 변수를 갖는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인트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n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struct point는 이 위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형식에 p1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n1이 4바이트짜리 정수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p1은 그럼 왜 만들어졌을까요? 네. 내부에 xy 정수 두 개를 보관할 수 있도록 xy 정수 두 개를 보관할 수 있도록 메모리 공간 하나, x 하나, y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1은 4바이트 정수를 보관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만들어낸 이름이라면 p1은 정수 두 개, xy 정수 두 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메모리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n1은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 p1은 정수 두 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라는 것이죠.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y 정수 두 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변수 이름이 뭐죠? p1. p1은 내부적으로 x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y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예로 n1에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10 이렇게 저장할 수 있지만 p1에는 정수를 10 이렇게 저장하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n1은 정수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p1은 정수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가 아니라 정수 두 개를 각각 x, y에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x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체 변수 이름과 함께 멤버 이름을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p1.x라는 메모리는 이 4바이트짜리 정수를 의미하고요. p1.y라는 변수는 이 4바이트짜리 변수가 되는 겁니다. 곧 p1은 전체 이 8바이트짜리 메모리의 이름이라면 p1.x는 이 정수 4바이트짜리, p1.y는 이 정수 4바이트짜리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를 접근할 때 p1이라는 구조체형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는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p1의 자료 형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p1의 자료 형식은 그렇죠. p1의 자료 형식은 struct point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p1.x라는 자료 형식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죠? 네, 그렇습니다. int 형식입니다. int 형식. 그럼 p1.y의 자료 형식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int 형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struct point라는 형식은 int형 x라는 int형 y라는 멤버로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값을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int형을 만들고 n1에는 10을 넣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struct point형 p1을 만들고는 여기에는 값이 두 개가 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중괄호 블럭을 사용해서 초기화라는 걸 그래서 앞에 거는 x 멤버를 초기화라는 거고 뒤에 거는 y 멤버를 초기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10, 10이 초기화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정수를 모두 다 출력하래요. 이렇게 정수를 6개를 출력하는데 사이즈 오브 크기를 구하라 n1 당연히 4바이트겠죠. 사이즈 오브 크기를 구하라 p1 당연히 8바이트입니다. 왜냐하면 x 4바이트, y 4바이트죠. 8바이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사이즈 오브 p1.x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4바이트가 출력이 되겠죠. y의 크기를 구하라. 이것도 당연히 4바이트 크기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p1.x라는 메모리 이름을 알려주고 값을 출력하라 했으니까 10이 출력이 되겠죠. p1.y라는 메모리 이름을 알려주면서 값을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10이 출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구조체의 멤버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좀 전에는 점 연산자로 멤버를 접근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멤버를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앞쪽에서 공부했듯이 변수, 구조체의 변수로 멤버를 접근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점 연산자를 사용하거든요. 변수로 멤버를 접근하고자 할 때는 점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그럼 멤버를 접근할 때 화살표 연산자는 언제 사용하냐? 바로 구조체의 주소로 멤버를 접근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로 저희가 P1에 %를 붙이면 뭐가 되죠? P1에 당연히 주소가 되죠? 모든 변수에 %를 붙이면 그 변수가 시작하는 시작 주소가 된다. 곧 이 변수는 바로 죄송합니다. 이 구조체가 시작하는 주소고, 이렇게 구조체가 시작하는 주소로 멤버를 접근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X,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Y. 곧 변수로 접근할 때는 점 연산자로 멤버를 접근하지만, 변수로 접근할 때는 점 연산자로 멤버를 접근하지만, 주소로 접근할 때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주소로 접근할 때는 화살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XY 멤버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가로를 왜 썼을까요? 네,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쓴 건데요. 이 점 연산자와 화살표 연산자는 저희가 괄호 연산자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예요. 꽤나 높은 연산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괄호를 쓰지 않으면 연산이 먼저 이렇게 돼서 오류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주소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 연산자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주소니까 주소로 멤버를 X, Y 화살표를 사용해서 접근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메모리의 이름은 이제 p1.x도 되지만 %p1 화살표 x도 되는 거고, 이 메모리의 이름은 p1.y도 되지만 이 메모리의 이름은 %p1 화살표 y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주소로 멤버 접근할 때는 화살표를 사용한다라는 거.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출력해라 라고 했는데 모두 다 정수를 출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0, 20. 여기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초기화를 10으로 했으니까 저희가 10, 10이 돼야 되겠죠. 네, 저희가 혹시 눈치채실 수 있나 보려고 일부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실수입니다. 어찌됐건 이 값들이 그래서 10, 10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주소 P1의 화살표 X, 네, 이것도 10이 출력이 되겠죠. %P1 주소의 화살표 Y도 10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연산자는 조금 희한하죠. 물론 이렇게 쓰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쪽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이해하셨다면 혹시 이 내용도 이해할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쓴 건데, 여기까지는 P1의 주소, 곧 P1의 주소에 애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다시 뭐가 되죠? 네, 이 두 개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 곧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니까 누구하고 같겠어요? P1과 같겠죠. 곧 %P1에 애스테리크를 붙이면 뭐가 되냐? P1이 되는 겁니다. P1이. 이건 상대적인 의미로 있으나 마나 하는 거니까 다시 P1에 %를 붙이면 주소, 다시 애스테리크를 붙이면 주소에 애스테리크를 붙였으니까 다시 메모리의 이름인 P1이 되는 것이죠. 네, P1이. 그래서 이때는 다시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X를 쓸 수 있다. 물론 이건 쓰지는 않은 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P1과 같기 때문에 점 Y를 쓰더라도 똑같이 출력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구조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 이해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